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하태민 종목 분석. 오늘은 372번째 시간으로요. 한미반도체를 제가 좀 빨리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면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시간 외로도 한가를 보이기도 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DC본드가 핵심인데요. DC본드 과연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3분기 실적까지 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요, 하태민 검색하시면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나오고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뭐 데일리부터 종목 리포트 일일이 제가 다 쓰는 전부 다 제가 만든 수제 자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5분씩만 시간 내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다 생각이고요. 종목 리포트 한미 반도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기 앞서서 근데 금요일 날 주가가 장중에는 좋았어요. 장중에는 7.8%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배경은요. 하이닉스가 내년도 2024년 10조 대 설비 투자를 하겠다. 올해가 한 6, 7조 했으니까 올해보다 엄청 많이 한다. 이래서 미국 시장에도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도 반도체 장비들이 크게 오를 정도로 이게 깜짝 사실 놀랄 실적 소식이었어요. 이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HBM 위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금요일날 우리 시장에서 HBM 관련주, 뭐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등등 해서 관련 SDI 등등 해서 이 종목들이 주로 올랐는데요. 그런데 한미 반도체가 실적을 시간 외에서 장마감 후에 내놨는데 예상보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0% 빠지면서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시간 외에서. 그 실제로는 한 지금 월요일 날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할 분위기인데, 자,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겠네요. 자, 그래서 본다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리포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 HBM3가 이 부분이 와 관련 TC 본드가 핵심인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HBM이 뭐냐? 한다면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거든요. 엔비디아의 GPU가 여기 있고 그 옆에 일종의 도서관 같은 겁니다. 이게 D램의 덩어리, D램을 위로 쌓아 올려서 지금 8단입니다. 8단을 하고 있는데요. D램에다가 아래 위로 구멍을 1024개를 찍어가지고 쭉 해서 아래 위로 처리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한 거죠. 일반적으로 D램이 인풋 아웃풋이 8개인데 이건 1024개가 8단으로 적층돼 가지고 많은 자료를 여기 있어서 GPU 공급하고 GPU가 공부를 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겁니다. 일종의 D램인데요. D램의 그 주문형 D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요걸 만들 때 필요한 TC본드란 요 사이에 지금 아래 위로 탁탁 소위 말해서 아구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구가 맞고 하기 위해서는 열로 압착을 합니다. 이 사이사이를요. 요게 TC본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HBM 시장 규모가 인재 시장이 열려서 앞으로 고성장할 거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연평균 53% 성장한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내년에 이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TC본드 시장이 어떠냐? 사실은요, 이 시장은 주로 일본이 탑 6 중에 3개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다음 네덜란드, 베시, 싱가포르, 이런 업체들이 상위 업체들이 이들이 업체를 주름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이닉스 쪽에는 한미 반도체가 끼어들고 있는 잠식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자회사 세메스라고 있어요. 세메스라고 있어서 삼성 자회사 반도체 장비에서 여기서 TC 본드를 만들고 있지만
지금도 차세대 HBM 제품에는 네, 도레이와 신카와 제품을 쓴다. 아직도 좀 하이엔드 제품들은 그 해외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거 ASMPT 이쪽을 주로 많이 쓰는데 한미 반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아, 이런 상황이군요. 그래 DC 본드란 거는 반도체 디램 사이사이를 이렇게 말 본드 아닙니까?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열로 압착해서 본드를 붙여주는 장비인데 그래서 하이닉스 쪽은 이 집이 담당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네, 끼지 못하는군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쭉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이 중에 드래곤 모델, 그리핀 모델에 대해서 지난 9월, 10월에 1,000억 정도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아,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를 보는구나. 하이닉스에 투자를 한다 하면 한미본대체가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에서도 좀 2인자 위치에 있다가 이제 1차 밴드 위치까지 올라서고 있는 그래서 내년 하이닉스가 10조를 투자하면 한미 반도체가 상당히 덕을 보겠죠. 이런데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네, 지난 5월에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를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니까요. 네, 3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29억. 뭐 작년하고 비교할 바가 안 돼. 작년 3분기에는 322억 났는데 29억. 오호. 매출액도 엄청 줄었죠. 312억. 엄청 뭐 반토막 이상 나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이 깜짝 놀라서 어닝 쇼크다 해서 네, 시간 외로 하한가를 기록하는 하한가 잔량이 24만 주니까 상당히 크죠. 자, 이러니까 고민이 던져집니다. 어떤 고민이냐? 지금 증권사 예상 실적을 보면요. 올해는 한미 반도체가 순이익이 한 1,700원인데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순이익이 왜 넣느냐? 이거는 HPSP 투자 자산 중에 HPSP 상장사 지분이 있어서 이거의 가치가 반영된 거라서 실질적인 순익 개념은 아니에요. 내년에는 다시 매출이 3,700억대로 올라서고 순익은 1,100억대. 내년에는 제대로 된 실적이겠죠. 그렇게 보니까 2022년하고 비슷하네. 음. 야,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보면 내년에 지금 HBM이 잘 돼서 한다 하더라도 2022년하고 매출이 조금 더 늘고 영업이익도 2022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고 뭐 2021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2021년 수준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말 2023년에 매출이 급감했던 거를 내년에 회복하는 정도인데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떠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뭐 월봉으로 한번 보면 2022년 네, 1년 2년 때 이때 주가가 한 3만 원대 3, 4만 원 했네요. 이제 실적은 2021년 2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이미 주가는 67,900원까지 왔다. 음,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결국 3분기 실적에 대한 고민은 이 주가가 미래의 성장을 땡겨올 건데 경쟁사들, 해외 경쟁사들 보면 PER이 한 30배 정도 내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외 경쟁사들 보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 한미 반도체는 내년 주당 순이익이 1,100원이면 이게 30배 곱하기 30배를 하면 3만 원대네요. 이런 고민들. 야, 그러면 지금 6만 원대면 시가총액이 지금 6조가 넘죠. 반도체 장비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시가총액이 6조가 넘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번 3분기 실적을 계기로 야, 너무 충분히 프리미엄을 너무 좀 과하게 반영한 거 아니야? 과속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계다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다 반론도 할 수 있겠죠. 야, 앞으로 HBM이 더 성장할 걸 감안하면 과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번 3분기 실적을 계기로, 야, 좀 너무 심하지 않아? 해외 여타 업체들은 안 이런데. 한미반도체만 너무해서 반도체 장비 중에 시가총액 6조대 압도적으로 많네. 부담스럽지 않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단계인데요. 이 주봉입니다만, 주봉상 보면 과거에 이렇게 한번 주봉상 큰 게 뻗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숨고르기 분위기가 이어졌죠. 이런 점,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 3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부담, 그리고 중기적 주가에 대한 부담,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HBM과 관련해서는 핵심이 네, 얘는 TC 본더이구나. 그래서 TC 본더 상을 한번 기억에 두시고 이번 3분기 실적을 두고 과연 시장이 어떤 고민과 반응을 보이는지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지 해외 업체보다 좀 PR이 상당히 높은 점,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6조대, 6조 4천억, 만만치 않은 규모죠. 등등을 감안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주식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오르면 조정받고 이런 게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발빠르게 좀 추이를 살펴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고, 참고마시고, 아무튼 앞으로 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 것인가 좀 면밀히 지켜보셔야 될 타입니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요, 좀 더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기업 내용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빠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